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밤 가난한 농부가 길가에 쓰러진 양반 교수를 발견했습니다. 도적들이 노리는 것 같아 급히 업고 도망쳤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정체가 바로 조선 팔도를 다스리는 중전마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알고 보니 중전마마를 보쌈해버린 겁니까?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해프닝, 중전마마와 김서방의 황당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하룻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때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대궐 안중궁전에는 중전마마께서 계셨지요. 나이는 35, 임금을 모신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중전마마는 어려서부터 궁궐에서만 자라셨습니다. 담장밖 세상이 어떤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셨지요. 매일같이 똑같은 궁궐 안, 똑같은 예법, 똑같은 사람들. 가끔씩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마, 오늘 저녁 술안은 어찌하오리까? 상궁이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중전마마의 마음은 이미 궁밖 어딘가로 날아가 있었지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도 아름다웠거든요. 백성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시장에서는 어떤 음식 냄새가 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겁니다. 상궁. 중전마마께서 나지막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밤 잠깐 궁 밖으로 나가보고 싶구나. 상궁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하시면 큰일 나옵니다. 하지만 중전마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걱정 마라. 서민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도 가리면 아무도 모를 게야. 딱 한 시집만 시장 구경만 하고 올 테니. 상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마를 모신 지 20년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중전마마는 남루한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으셨습니다. 머리에는 낡은 너울을 쓰시고 얼굴 반쯤은 가리셨지요.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평범한 아낙네였습니다. 호호, 이러니 영락없는 서민이로구나. 중전마마께서는 오랜만에 밝게 웃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궁과 함께 몰래 후원 쪽 작은 문으로 빠져나오셨습니다. 궁궐 밖 세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기했지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군밤 굽는 냄새, 막걸리 익는 향기. 모든 게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보게. 저 떡을 파는구먼. 중전마마께서는 신이 나셔서 이곳저곳을 구경하셨습니다. 상궁은 노심초사하며 주위를 살폈지만 중전마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뜨셨지요. 한양시장 골목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작은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안에서는 백성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고, 오늘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수확이 좋아서 다행이요. 그런 소박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중전마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수상한 사내들이 두 분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인들 행색은 초라해도 뭔가 다르지 않소? 옷은 낡았어도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아. 분명 숨긴 재물이 있을 게야. 도적들은 은밀히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상궁이 눈치를 채고 중전마마께 재빨리 귀띔했지요. 마마, 큰일 났습니다. 뒤에 수상한 자들이 따라옵니다. 중전마마께서도 놀라셨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두 분은 황급히 골목 안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궁궐에서만 지내신 분들이 얼마나 빨리 뛸 수 있겠습니까? 금방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마마, 제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상궁이 중전마마의 손을 꼭 잡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중전마마께서 발을 헛디디시며 아이고 하고 그만 길바닥에 쓰러지고 마셨지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궁이 황급히 마마를 부축하려 했지만 도적들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헤헤, 이제 꼼짝 마. 도적놈들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상궁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마마께서 위험에 처하시면 나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놈들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호련히 나타나 도적들 앞을 가로막았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였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번쩍번쩍 빛났지요. 그 사내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김서방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초반,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선량한 농부였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로 한양까지 올라왔을까요? 사연인즉슨 이러했습니다. 김서방의 늙으신 어머니께서 중병이 드셨던 겁니다. 동네 의원이 말하길 이 병은 한양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약재가 필요하오. 효자였던 김서방은 집안의 논밭을 모두 팔아 돈을 마련하고는 억새로 만든 지게를 짊어지고 한양까지 걸어왔지요. 약재는 구했습니다만 문제는 돈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노자도 없고 묵을 곳도 없었지요. 그래서 남대문 근처 허름한 주막에서 심부름을 해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이 꼭 약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지요. 바로 그날 저녁 주막 주인의 심부름으로 장작을 구하러 나갔다가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도적놈들이 쓰러진 여인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건 안 되지. 김서방은 의협심이 발동했습니다. 이놈들아, 약한 여인을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김서방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비록 배운 무술은 없었지만 농사일로 단련된 힘은 대단했지요. 으악, 깍. 도적놈들을 후려 갈기자 녀석들은 엉겁결에 도망쳐버렸습니다. 휴. 김서방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중전마마를 발견했지요. 아니 이런. 규수께서 정신을 잃으셨구나. 옆에는 상궁이 울며 불며 마마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정신 차리소서. 김서방은 급히 중전마마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충격으로 기절하신 것 같았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따뜻한 곳으로 모셔야 해요. 상궁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궁궐로 돌아가자니 이미 밤이 깊었고 대궐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아무 곳에나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중전마마의 신분이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요. 김서방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주막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비록 누추하지만 일단 그곳으로 모시지요. 정신을 차리시면 그때 가실 곳을 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상궁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중전마마를 등에 업었습니다. 헛, 깃털처럼 가벼우시네. 궁궐 생활로 여리신 몸이었지요. 상궁과 함께 급히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방에 도착했을 때 중전마마께서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계셨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마마를 온돌방 아랫목에 눕혔지요. 어르신, 일단 따뜻한 물을 떠오겠습니다. 이마에 찜질을 해드리면 금방 정신을 차리실 겁니다. 상궁은 김서방의 순박한 모습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 사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김서방은 부지런히 물을 데우고 깨끗한 수건도 가져왔습니다. 시골서 어머니 간호를 해봐서 이런 건 좀 압니다요.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요.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중전마마께서 신음소리를 내시며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상궁이 얼른 달려가 마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전마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낡은 벽지, 작은 방, 그리고 낯선 사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규수께서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김서방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순간 당황하셨지요. 이게 무슨 일이람? 내가 지금 낯선 사내의 방에 누워 있다고. 상궁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마. 아니, 아가씨. 이 서방님께서 도적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모셔주셨지요. 중전마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거로구나. 김서방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경상도에서 올라온 김덕보라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코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다만 규수께서 다치셨기에 임시로 모셔온 것뿐이옵니다. 중전마마는 김서방의 눈빛을 보셨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지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맙소이다. 목숨을 구해주시니 은혜가 막중하구려. 중전마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부는 절대 밝힐 수 없었지요. 김서방은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나저나 규수께서는 어찌 그 늦은 시각에 위험한 골목을 지나가셨습니까? 순박한 물음이었지요. 상궁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친척집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도적을 만난 것이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중전마마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궁의 말에 동조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려. 한양 골목길이 복잡하기로 유명하지요. 특히 밤에는 더욱 위험하고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믿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순박한 사람이었지요. 그나저나 이 밤중에 어찌 돌아가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동이 트거든 그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중전마마는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상궁의 눈빛을 보니 지금은 궁궐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대궐 문은 이미 굳게 닫혔고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오히려 큰 소동이 날 터였습니다. 그럼 폐를 끼치는 것 같지만 하룻밤 신세를 지도록 하겠소. 중전마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지요. 궁궐이 아닌 낯선 곳에서, 그것도 천한 신분의 사내와 한 공간에 있다니. 김서방은 얼른 방 한쪽을 정리했습니다. 규수께서는 이쪽 아랫목에서 주무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이불을 펴드리겠습니다. 상궁 어르신은 옆에서 주무시고요. 소인은 저 구석에서 조그맣게 자겠습니다. 김서방은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소. 이미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그대의 잠자리까지 빼앗을 수 있겠소? 중전마마께서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예의는 지켜야 했으니까요. 염려 마십시오. 소인은 원래 잠이 적습니다. 어머니 간호를 하다 보니 밤샘이 익숙해졌거든요. 김서방이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 말에 중전마마는 문득 궁금해지셨습니다. 어머니 간호라니? 그대는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다 하였소? 중전마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중병이 드셔서 한양까지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김서방은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시며 자식 뒷바라지만 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지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전마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궁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솔한 효심이었지요. 그리하여 약은 구하였소? 예, 다행히 약재상에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돌아갈 노자가 떨어져서 지금 주막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궁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청년이었지요. 중전마마께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이 은인에게 꼭 보답해야겠구나. 궁으로 돌아가거든 후한 상을 내려야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왔지요. 김서방은 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구나. 오늘 우연히 규수를 구했는데 왠지 범상치 않은 분 같아. 중전마마께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비단 이불에서 주무시던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시니 어색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지요. 창문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중전마마는 조용히 누워 생각하셨지요. 이것이 백성들의 삶이로구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참으로 따뜻하구나. 궁궐의 차가운 금은 보화보다 이 작은 방의 온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은 가만히 규수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지요. 참으로 아리따운 분이시구나. 어떤 양반댁 규수이실까? 순박한 마음에 잠시 설렘이 일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같은 천한 것이 감히. 한참을 뒤척이다가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규수마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전마마께서 놀라 대답하셨지요. 응, 낯선 곳이라 잠이 오지 않는구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머니께서 어릴 적 들려주신 예시야기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잠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김서방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좋소, 들어보리다. 중전마마께서 편안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김서방은 옛날 선비와 여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지요. 목소리가 낮고 잔잔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상궁은 이미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중전마마는 김서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셨지요. 이 사람 참으로 마음씨가 곱구나.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인품만큼은 양반보다 낫구나.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중전마마께서는 잔잔한 숨소리를 내며 잠드셨습니다. 김서방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다행이구나. 편히 주무시는구나. 그제야 김서방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저 주막에 숨어 있을 게야. 도적놈들의 목소리였지요. 아까 도망쳤던 녀석들이 동료를 더 데리고 온 겁니다. 김서방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중전마마와 상궁을 깨우려 했지만 두 분은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벌써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이놈들 감히. 김서방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도적이 대여섯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는걸?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안에는 보호해야 할 귀한 분들이 계시니까요. 김서방은 재빨리 방 한구석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농사일에 쓰던 굵직한 나무 막대기였지요. 좋아,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어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이 김덕보가 상대해주마.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도적들은 킥킥거리며 비웃었지요. 저 멍청한 놈 좀 봐라.
혼자서 우리를 다 당해낼 셈이냐? 하지만 김서방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적 하나가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지요. 으랴. 김서방이 몽둥이를 휘두르자 퍽. 도적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으악. 뭐야? 저놈 힘 좀 쓰는데? 도적들이 당황했습니다. 김서방은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힘이 있었지요. 몽둥이를 휘두를 때마다 도적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이놈들 악한 짓은 이제 그만두거라. 한창 싸움이 벌어지는 소리에 중전마마께서 잠에서 깨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상궁도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밖을 내다보니 김서방이 여러 도적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런 큰일이구나. 중전마마께서 놀라 일어나셨습니다. 김서방은 용감히 싸우고 있었지만 도적들이 너무 많았지요. 어깨에 상처를 입었는지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포도청 군관이다. 모두 꼼짝 마라.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주막 주인이 소란을 듣고 급히 포도청에 알렸던 겁니다. 도적들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지요. 잡았다. 순식간에 도적들이 모두 포박되었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로구나. 어깨에서는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지요. 중전마마께서 황급히 달려나오셨습니다. 김서방, 다치지는 않았소?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김서방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요. 아이고, 규수께서 나오시면 어찌합니까?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포도청 군관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도적들과 싸웠다는 그 사람이요?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이자 군관은 감탄했습니다. 훌륭하오. 이 도적놈들은 요즘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악당들이요.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당신 덕에 잡았소이다. 군관은 김서방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공로를 포도대장께 보고하겠소. 분명 상을 내리실게요. 김서방은 쑥스럽게 웃었지요. 아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소동이 끝나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주막 주인이 약을 가져와 김서방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자네 정말 대단하네. 혼자서 도적 여럿을 상대하다니. 중전마마께서는 방으로 돌아오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저 착한 사람이 나 때문에 다쳤구나. 내가 궁 밖으로 나오지만 않았어도 죄책감이 들었지요.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마, 이제 곧 동이 틀 것 같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전마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겠구나. 하지만 저 은인에게 아무 보답도 없이 떠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신분을 밝히실 수는 없으시니 이것을 들이시지요. 상궁이 품속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순금으로 만든 귀한 물건이었지요. 이것이라도 드리면 약값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전마마께서는 비녀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이것뿐이로구나. 하지만 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큰 상을 내리리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상처를 치료하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규수마님,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김서방을 마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그대의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었소.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김서방은 여전히 겸손했지요. 중전마마께서는 비녀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지만 그대의 어머니 약값에 보태 쓰시오. 그리고 중전마마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대궐 앞으로 나오시오. 그때 반드시 후한 보답을 하리다. 김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대궐 앞이라니? 이 교수는 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방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마마와 상궁은 김서방의 안내를 받아 궁궐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도 되겠소. 정말 고마웠소, 김서방. 중전마마께서 작별 인사를 하셨지요. 김서방은 아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마님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앞으로 밤길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중전마마와 상궁은 후원 쪽 작은 문으로 몰래 들어가셨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요. 방으로 돌아오신 중전마마께서는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하룻밤이었구나. 마마 정말 아찔했습니다. 만약 김서방이 아니었다면. 상궁이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지요. 참으로 기특한 사람이로구나. 저런 백성들이 있으니 나라가 든든하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비녀를 팔아 큰 돈을 마련했지요. 이야, 이게 순금이었구나. 이 돈이면 고향까지 가는데 충분하겠어. 기쁜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문득 규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궐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지. 호기심이 발동했지요. 한 번쯤 가봐도 되겠지? 김서방은 대궐 앞으로 갔습니다. 궁궐 대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요. 대체 어떻게 규수를 찾으란 말인가?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는데 갑자기 내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김덕보라는 분이시오? 김서방은 깜짝 놀라 대답했지요. 예. 소인이 김덕보입니다만. 내시는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따라오시지요. 귀한 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서방은 영문도 모른 채 내시를 따라갔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가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이고, 이게 대궐 아니구나. 화려한 건물들과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어느 전각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시가 말했지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오. 김서방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부른 것일까? 문이 열리고 한 상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 며칠 전밤에 봤던 그 상궁이었습니다. 상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김서방 잘 오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순간 김서방은 숨이 멎는 듯 했지요. 그 얼굴, 며칠 전밤에 구했던 그 규수였습니다. 규수마님. 김서방이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상궁들과 나인들이 모두 깊이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서방은 어리둥절했지요. 중전마마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고개를 드시오. 그날 밤의 은혜를 잊지 않았소. 김서방이 고개를 들자 중전마마께서 이어 말씀하셨지요. 그대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그날 밤 그대가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서방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중전이요. 그날 밤 서민으로 변장하고 궁 밖으로 나갔다가 그대를 만난 것이요. 쿵. 김서방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 중전마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소인이 감히 마마를 업고 허름한 주막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김서방.
중전마마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소. 오히려 이 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오. 어찌 죄를 묻겠소? 김서방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오시다. 소인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마마를 모시고 한방에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중전마마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은 내 평생에 가장 편안했던 밤이었소. 궁궐의 화려함보다 그대의 순박한 마음씨가 더 따뜻했소.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그대의 효심도 참으로 기특했소.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 참으로 아름다웠소. 중전마마께서 상궁에게 눈짓을 하시자 상궁이 큰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대에게 내리는 상이요. 중전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 100냥과 비단 10필 그리고 쌀 100석이요. 이것으로 어머니 병을 낫게 하고 편히 사시오. 김서방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마마. 이런 큰 은혜를.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격의 눈물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오. 중전마마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임금께 아뢰어 정렬을 세우도록 하겠소. 그리고 관직도 하나 내리리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농사나 짓는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벼슬을. 김서방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중전마마는 그 모습이 더욱 기특하셨지요. 그렇다면 농사짓기 좋은 논밭을 하사하리다. 마음 편히 어머니를 모시며 살도록 하오. 중전마마의 배려였습니다. 김서방은 땅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올렸지요. 마마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방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지요. 그대가 보여준 선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요. 김서방은 포상을 받고 궁궐을 나왔습니다. 꿈만 같았지요.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꼬집어 보니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지요. 급히 주막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차례였지요. 어머니, 아드님이 돌아갑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길 김서방은 대궐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부디 만수무강 하옵소서. 소인은 평생 마마의 은혜를 기리며 살겠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김서방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병상에 누워 계셨지요. 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이 방으로 뛰어들어가자 어머니는 기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무사히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그리고 약도 구했고 큰 복도 받았습니다. 김서방은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지요. 어머니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뭐라고? 중전마마를 구했다고?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았습니다. 김서방이 금과 비단을 보여드렸지요. 귀한 약을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병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정말 효험이 있구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중전마마를 구하다니. 참으로 복받을 사람이야. 김서방은 겸손하게 웃었지요. 중전마마께서 하사하신 논밭은 기름지고 넓었습니다. 김서방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를 모셨지요. 가난했던 살림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김서방은 착한 색시를 맞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너희들아, 사람은 마음씨가 가장 중요하단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야. 김서방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지요. 가난한 농부가 중전마마를 구하고 큰 복을 받았다는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전마마와 김서방의 기이한 하룻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참으로 흥미진진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마음입니다. 김서방은 신분도 낮고 가난했지만 순박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왔지요. 그리고 중전마마께서도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시고 김서방의 진심을 알아보셨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따뜻한 마음씨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족을 아끼고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지요. 김서방의 효심도 참으로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빨간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종 모양 알림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효심이 참 대단하다, 중전마마가 현명하시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